안녕하세요. 새롭게 스포츠 24의 진행을 맡게 된 조윤경입니다. 앞으로 더욱 생생하고 즐거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스틸리케오가 무적함대 스페인을 만났는데요. 1대6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6골을 내준 것은 1996년 아시안컵 8강이었던 이란전 이후 무려 20년 만인데요. 그 모습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10경기 무실점을 이어가던 스틸리케오가 침몰했습니다. 철옹성을 무너뜨린 건 피파 랭킹 6위 스페인. 전반 29분 다비드 실바의 프리킥, 이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골대에 모서리에 꽂히면서 골잔치에 서막을 알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진현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파브레가스입니다. 우리 수비 조직력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이번엔 놀리토가 수비와 골키퍼를 완벽하게 제치고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후반 4분 다시 한번 골만을 가르는 스페인. 무적함 내 무차별 공격에 태국전사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나마 체면을 살려준 건 K리거 이재성과 주세종이었습니다. 한상의 호흡으로 주세종은 A매치 데뷔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부에 추는 기운 상황. 우리 대표팀 20년 만에 6골을 내주며 스페인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로 펼쳐진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2년 만에 결승 무대에서 다시 만난 두 팀. 먼저 우승 건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전반 15분 베일의 머리를 거쳐서 라모스가 발끝으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34분 후안 프란의 크로스를 받아 카라스코가 마무리합니다.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온 상황. 아틀레티코의 네 번째 킥커 후안 프란의 슛이 골대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11번째 우승 트로피 비기어를 들어올립니다. 최고의 명승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랜만에 펼쳐진 국가대표 경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형들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동생들은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의 훈남 기자죠. 김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6대1 대패의 아쉬움을 남긴 스틸리케오의 스페인전입니다. 사실 경기 전 스페인에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스틸리케오 출범 이후 1년 8개월간 총 실점이 8골인데요. 스페인전 한 경기에서 무려 6골을 내줬습니다. 단순히 6골을 실점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일부 선수의 경우 지나치게 주눅든 모습이 화면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골키퍼 김진현 선수의 경기력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물론 장거리 이동과 또 시차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이틀 만에 경기를 하면서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아 최강을 자부한다면 이런 경기력은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이 체면을 제대로 구긴 반면 동생인 올림픽 대표팀은 아프리카의 강호를 잡았습니다. 4개국 친선 대회가 지난 목요일 국내에서 개막했는데요. 리우올림픽 모의고사 전격입니다. 신태용과 첫 경기에서 아프리카 예선 1위 나이지리아를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중앙 수비수 최규백 선수가 결승골을 꽂았는데요. 각급 대표팀을 통틀어 국가대표 데뷔골이었습니다. 자, 오늘 온두라스와 2차전을 벌입니다. 신태용호는 리우올림픽에서 피지, 멕시코, 독일과 같은 조에 편성이 됐는데요. 온두라스를 상대로 지난 1월 올림픽 아시아적 예선에서 보인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이 스페인전 대패로 스틸리케오가 분명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스틸리케 감독은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면서 정면 대결을 펼친 전술을 스스로 비판한 것입니다. 자, 체코는 피파 랭킹 29위 유럽의 강호입니다. 스틸리케 감독이 무너진 수비 집중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스페인전 이후 나흘 만에 체코전이 열리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시차나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틸리케호 특유의 조직력을 살려낸다면 스페인전 같은 부진한 경기력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선수들의 떨어진 사기를 살리는 일입니다. 전술적인 변화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 반전을 이뤄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재영이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K리그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서울은 최근 2승 2무 1패로 주춤하다.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올 시즌 홈 첫 패배를 당했다. 서울 원정길에서도 2무 11패로 홈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홈팀 서울이 낙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A매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과 헝가리의 경기입니다. 헝가리는 최근 A매치에서 연속 무승부를 거뒀다. 독일 역시 최근 2승 3패로 좋지 않다. 하지만 유로 2016 같은 조의 폴란드를 대비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독일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다. 유로 2016 개최국으로서 마지막 점검에 나선 프랑스가 자존심을 챙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클리픽 총 6경기를 전망해 드렸는데요. 3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K리그에서는 광주와 전북이 승점 3점을 챙겼고 J리그 가와사키가 이와타를 꺾고 리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선수에서 최고의 감독으로 바로 수원 삼성의 서정원 감독입니다. 명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서정원 감독을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YTN 24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YTN 스포츠 24. 스포츠 24. 스포츠 24요? 예, 여러분은 지금 YTN 스포츠 24를 보고 계십니다. 점수를 좀 매기신다면? 점수요? 네. 50점? 네, 뭐 40점? 예. 지금 2강 체제가 뭐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는 너무 힘들지 않아?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는데 뭐 그거를 한번 깨겠습니다. 예. 그거를 잘 준비해서 예.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분명한 것은 상위에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변혁 시절 100m 한 11초 정도 끊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끄시는 지금은 뭐 재보질 못했고요. 지금은 거의 그렇게 뛸 수가 없죠. 선수일 때는 내가 나만 잘하면 그냥 나가셨다. 예. 정말 그 상황에서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슛을 할 때는 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차는 모션을 했어요. 예. 찬 거죠. 골키퍼가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1대1에 속듯이 저도 그 상황에서 저도 그런 배짱이 나올 수 있었나라는 저도 생각을 그때 지금 생각하면 합니다. 선수 서정원을 되돌아보면 내가 간절하면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건 혹시 없어요? 글쎄요. 제가 뭐 많죠. 예. 제가 좀 더 노력을 좀 더 했었으면 뭐 97년에 벤피카도 거의 다 된 상황이었고 그로마에도 다 찍고 뭐 했는데도 이제 못 갔던 상황.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아픈 기억이 바로 그거 같아요. 예, 그냥 제가 조금 그런 꿈을 갖고 어린 나이에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잘 안 됐을 때, 예, 그래서 좀 유럽에 좀 오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뭐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어떻게 선수 생활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예. 행복했던 순간이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뭐 일단 단순하게 그냥 뭐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제가 지금 감독이니까 우리 팀이 승리했을 때 뭐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승리가 하도 없기 때문에 승리를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많죠. 예.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그 좀 기억에 남는 지도자로 좀 남고 싶어요. 그게 가장 힘든 최고의 말이지만 예, 정말 그 선수들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그 선수한테 줘서 그 선수가 이렇게 딱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고 싶어요. 예. 제가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구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고, 예, 팬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좀 조금이나마 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장 간절합니다. 한 번 더 실수할 때 더 박수 쳐주고 더 용기를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 선수들은 거기에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에 또 그 보답을 좋은 그런 결실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골프나 테니스를 처음 접할 경우 프로 선수들에게 레슨을 받는 일이 많죠. 그런데 요즘은 사회인 야구팀이 급증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야구까지 레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녹색 그라운드 위에 주인공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초보 야구인들을 모이자리그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놓치고 흘리고 빠뜨리고 연거푸 만세를 불러대지만 야구라면 죽고 못 사는 사회인 리거들입니다. 단순히 연습만 하겠다고 모인 동네 야구판이 아닙니다. 공소주, 야구 3박자를 모두 갖춰보겠다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레슨을 받는 열혈 야구인들입니다. 팀에서 3루수를 보는데 그래서 수비하는데 좀 에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중점을 둬서 좀 연습을 하려고. 실내 야구 연습장의 열기는 더 후끈거립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한데 사실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초보들의 가장 큰 숙제는 역시 구속입니다. 제 키는 174cm, 몸무게는 68kg입니다. 평범한 체형인 제가 던진 공의 구속은 얼마나 될까요? 시속 74km,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던지는 직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 내리쳐서 강하게 힘을 줘야 되는데 팔꿈치가 낮게 되면은 내리칠 수 있는 힘의 공간이 안 생겨요. 사회인 야구라지만 루키로 불리는 4부 리그만 넘어서면 마운드에선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까지 변화구도 욕심을 냅니다. 슬라이더는 똑같이 직구처럼 가다가 놓을 때 살짝 휘는 거고 커브는 아예 옆으로 틀어놓고 있다가 그렇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반드시 넣어주는 거죠. 네. 그라운드 위에 주인공을 꿈꾸는 초보 야구인들. 치고 달리고 잡고 던지기는 오늘도 내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타율 1위를 한번 해보려고. 4번 타자가 되고 있습니다. 100km 넘기 도전해보겠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 스포츠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